Korean News Network, KNN. SBA 이용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2일 프로싱에서 이사장 및 회장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이 AL 신임 이사장 및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현중 회장에 이어 새롭게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갈 제프레 김과 이왕용 공동회장은 한인 2, 3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Tonight we'll be installing the new officers for this organization,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we're going to have a group of supporters attending, from which we'll be asking support for our organization so that we can execute some of the wonderful programs that we have for the Korean American youth. 청소년들의 리더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사회에서. 근데 이번 기회에 제가 리더가 됐으니 학생들에게 너는 할 수 있다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원한다면은 또 도와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도전하고 꿈을 계속 갖고 나가는 그런 우리 한인 2세, 3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미주 한인청소년재단은 와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에 2번씩 청소년 리더십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을 방문해 4주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인 청소년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사장 자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금 두 회장님과, 과거 회장님들, 이사장님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봉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 자리를 수락을 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지난 2년간 수고한 김현중 전 회장과 공영철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기 2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기는 끝났지만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뒤에서 청소년재단을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미주한인 청소년재단은 지난 2년간 재단을 이끌어온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 추방 위기에 몰린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 사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색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딸 샌디 양을 위해 미국으로 온 김병만 씨 가족이 추방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에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는 김병만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한인 사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민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병만 씨 가족을 위한 도움을 호소합니다. 특별히 그 딸 샌디가 희귀병으로 알비니즘이라는 희귀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피티션 청원에 서명해 주시고 또 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르오니아 중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샌디 양은 알비니즘이라 불리는 선천성 색소결핍증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김병만 씨는 한국에서는 이질적인 외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샌디 양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우려해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전면허 갱신을 하다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몰려 막내 아들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딱한 처지에 몰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딸 샌디 양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함께 갑자기 달라진 생활 환경과 문화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샌디가 만약에 이번 부모님들의 일로 잘못되어서 한국으로 갈 경우에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이 겪는 그런 일을 똑같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샌디는 한국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머리색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한국에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가면서 또 한국 문화와 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면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는 김병만 씨 가족이 불체자 신분으로 뚜렷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돼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김병만 씨 가족 돕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4월 13일 예정된 추방 재판 전까지 김 씨의 추방 판결을 반대하는 한인 사회 청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한인 단체장들의 추천서 받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씨 가족을 돕기 위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0,000,000 모금을 목표로 한 모금운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예, 저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 한인분들한테, 한인 선배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병만 씨 가족 돕기 성금 접수에 관한 문의는 뉴저지 서로돕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 측 전투기가 4일 리비아 동부 아스다비아의 반군이 장악한 군 기지인 하니의 기지를 폭격했으나 기지를 명중시키지는 못했다고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기지 탄약거를 경비하고 있던 반군 하산 파라즈는 우리는 그곳에 앉아있다 제트기 소리를 들었고 폭발이 일어나 땅이 흔들렸다. 폭탄이 벽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반군 아지즈 살레는 로켓 2기가 발사돼 기지 벽 바로 바깥쪽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체 실험이 자행됐다고 독일 일간지 베를리너 자이퉁지가 이곳에 갇혀있다 풀려난 터키계 독일인의 말을 인용해 4일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있는 수용소에서 4년 반 동안 구금돼 있다가 2006년 풀려난 마라트 구즈나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용기관의 교도관들이 한 달에 수차례나 자신의 의지에 반해 약품을 투여했다면서 그들은 자신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약물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즈나 씨는 일례로 관타나모 지역은 말라리아의 위험이 없는 곳이었으나 말라리아 치료약을 강제 투여받았으며 이 때문에 피곤했고 숨쉬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동료는 약물의 영향으로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했다면서 그들은 머리, 손 등 모든 곳에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고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가짜 담배 및 위패 제작과 같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내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3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국제 마약 통제 전략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중 국경지대에 메탄페미닌 밀매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마약 밀매와 관련된 언론 보도도 늘고 있다면서 단둥과 옌지 그리고 멀리는 장춘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중국 범죄 조직과 북한의 밀거래자들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한중 양국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범죄 조직이 전해진 북한산 메탄페타민이 계속 압수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의 메탄페타민 제조와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실 및 계속되는 위패와 가짜 담배 제조는 북한에서의 단속이 느슨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거주하는 무보험자들은 메디케이드에 가입해야 지역 보건소 등에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포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내 무보험 환자의 메디케이드 가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간 카운티 보건국은 지역 보건소 등에서 개인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이드가 없는 환자라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원하는 무보험자에게는 메디케이드 가입을 사전 요구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려면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14,328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서포 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카운티 메디케이드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당 위생 등급 표시제에서 이미 A등급을 받은 식당들이 등급을 받은 지 불과 6개월 내에 또다시 위생검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식당 등급 표시제 시행 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A등급을 받은 식당은 1년 안에 검사를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검사는 업주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위생국은 식당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되거나 재검을 통해 A등급을 받은 업소에는 더 빠른 기간 내에 검사를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위생검사 시 벌점 0점에서 13점은 A등급, 14에서 27점은 B등급, 28점 이상은 C등급입니다. 이 중 A등급을 받으면 1년 안에 다시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B등급은 재검사 후 5에서 7개월, C등급은 3에서 5개월 사이 주기로 다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난해 빈대로 곤혹을 치른 뉴욕시가 올여름에는 빈대와의 더욱 심각한 전쟁을 치러야 할 전망입니다. 배드버그 센츄럴의 제프리 화이트 곤충 연구학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뉴욕시의 빈대가 만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화이트 연구원은 겨울철 잠복했던 빈대가 서서히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올여름 빈대 퇴치에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겨울철이 주로 잠복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에는 유독 빈대가 많이 발견됐다며 특히 올해 7월과 8월에 빈대 수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제잡지 포브스가 지난달 28일 전국 80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도 조사 결과 필라델피아가 전국 최악으로 1위에 올랐으며 뉴욕시는 4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9년 기준 연방환경보호부의 대기오염 물질 지수와 사업자가 배출하는 오염물질 지수 두 항목을 포함한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도,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의 공해방지 자금 등 총 5개 항목의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질오염도 조사에서는 필라델피아, 프레스노에 이어 뉴욕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한인 직장인들 사이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카풀족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갤런당 4달러 시대 도래를 눈앞에 두고 한인 사회의 고유가 풍속도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나 메트로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웬만한 거리는 도보로 해결하는 이른바 BMW족들의 등장도 고유가와 무관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휘발유 가격을 찾기 위해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뒤지거나 뉴욕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이 뉴저지를 찾을 때마다 주유소에 들르는 등 원정주유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이번 이용과 달라진 풍속도입니다. 지난 2007년 당시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2007년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2007년에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이 전국적으로 11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IRS의 다이앤 베센더 뉴욕 대변인은 2007년에 남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은 3년째인 올해까지라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 2009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2007년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IRS는 2007, 2009년의 세금 보고 양식을 분실했다면 직장이나 은행 등으로부터 재발급받아 마감일 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택 거래가의 최소 20%의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모기지 융자 관련 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통화감독청 등 금융감독 당국은 제2의 주택시장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실 위험이 적은 주택 모기지 융자에도 주택 매매가의 최소 20% 금액을 디파짓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모기지 융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융개혁법의 일환으로 나온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이번 규정안에 따른 금융당국과의 백악관과의 양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미수지수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TV캐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92주년을 맞은 3.1절 행사가 한인타운에서도 개최됐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절인 오늘 LA 한인타운에선 조국 독립을 부르짖다 순국한 선조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롯해 모두 100여 명의 한인들은 LA 한인회관에 모여 만세 삼창과 노래를 부르며 92주년 3.1절을 기념했습니다. 또 선병희, 길선주 등 민족 대표 33인이 지난 1919년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했던 기미 독립 선언문 낭독 시간을 가지며 한국이 자주민족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LA 한인의 스칼레덤 회장은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던 선조들이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후손들에게도 선조들의 독립과 희생정신, 그리고 애국정신을 전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점점 사람이 늘고 또 1세들이 우리 2세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면은 3.1절이라는 거를 우리 2세들이 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저희 한인회는 이 3.1절이나 광복회 같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행사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이 화합해 순국 선열들을 기려야 할 오늘, LA 한인회와 새 LA 한인회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가져 의미 있는 날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28도, 섭씨 영하 2도, 체감온도 22도, 섭씨 영하 5도입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3도, 섭씨 영상 6도, 밤 최저 기온 36도, 섭씨 영상 2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2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의 체포, 구금, 추방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 내용이 담긴 메모를 전 직원에게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최고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라도 3회 이상 저지른 외국인은 2등급 범법자로 분류해 최우선 체포, 추방 대상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이 퀸스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 지역 130개 블록에 조닝 변경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지 리얼딜은 도시계획국이 퀸스 블러바드 상가 밀집 지역에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주거지역에는 서민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조닝 변경을 공개했으며 커뮤니티 보드 2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톨게이트 모든 차선에서 이지 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교통국은 5일부터 28개 톨게이트의 현금 전용 차선 136개를 이지 패스 겸용 차선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영주권 추첨에 당첨됐다며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사이가 빈번해 이민서비스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민서비스국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며 영주권 추첨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수속에 필요한 돈을 보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연방국세청이 회계사무실을 방문해 세금 보고 내용을 감시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감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월 프로싱의 한인 운영 K회계사무실에는 IRS 단속반이 나와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선정해 세금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엘러지 시즌이 올해는 예년보다 2주가량 앞당겨 시작됐습니다. 이번 겨울 동안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나무와 화초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돼 식물의 성장이 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보통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뉴욕 일원의 엘러지 시즌이 올해는 이미 시작돼 이곳저곳에서 엘러지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연방국세청 IRS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1만 달러 이상이 해외의 금융계좌에 있을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퀸스 한인회는 2일 존 유 뉴욕시 감사원장을 방문해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이명석 회장, 최재복 이사장 등 임원진은 이날 리우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인 사회가 급행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정부의 한인 단체를 위한 예산 배정은 아직 미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한인 단체 예산 확충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문구 팬시 선물용품 종합백화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닝글로리 뉴저지점이 새롭게 오픈합니다. 오픈 리셉션은 3월 5일 오후 6시 30분 리치필드 한양몰에 있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국제 미용쇼가 개최됩니다. 보투바이오가 참여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세미나도 열립니다. 보투바이오필은 한국과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각 기술로 일상에 지장 없이 필러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뉴저지 한인합창단이 오는 5월 21일 뉴저지 매투천 리폼드 처치에서 창단 1주년 맞이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한인의 애창곡인 한국 가곡과 추억의 가요, 재즈 등을 공연할 예정이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뉴욕 전도협의회가 총회 후 처음으로 정기 원래회를 갖습니다. 3월 7일 오전 8시 30분 낙원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이날 원래회에서 1년 중 연중 행사를 논의합니다.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FGS KCC 한인동포회관이 주최하는 상속을 위한 재산관리 무료 세미나가 이달 4일 개최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FGS 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는 유언장 작성, 상속계획 설계, 상속세 면제 세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카산드라의 거울입니다. 카산드라의 거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2010년 신작으로 한국인 김예빈 씨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사실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기존 작품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일찍 화제를 모은 책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몽상가들에게 더 쉬운 저주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쓰레기 하치장을 주요 무대로 삼아 현대 문명을 은유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통화뿐만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 및 이메일 검색이 손쉽게 즉석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경우 잠깐을 참지 못하고 즉석에서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자칫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 보험회사가 전국에 걸쳐 912명의 스마트폰 소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들 중 19%가 운전 중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한 전체 7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운전 중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35%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확인했다고 응답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편 교통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셀폰을 이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지난해 2009년 전국적으로 5,474명이나 숨졌고 44만 8천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운전 중 셀폰 통화 또는 텍스트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2점과 함께 벌금 $100를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저지 주에서도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교통운송위원회는 지난 12월 현행 $100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벌칙금을 $200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디코디 주 상원의원은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것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4회 이상 어겼을 때는 9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현재 뉴저지주 전역에서는 매달 평균 10,000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겨 경찰로부터 위반 티켓을 발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대거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운전 중 휴대폰 통화 횟수는 줄어든 반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 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셀폰 사용 자체를 자제하기를 바라며 반드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읽어야 하게 될 경우 주행 중인 차를 안전한 길가에 완전 정차시킨 후 전화를 사용해 안전운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중식 변호사님께서 한국 간호사의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한국의 간호사가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 미국의 병원 시설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영어 시험을 봐야 합니다. 많은 한국 간호사분들이 합격을 못하고 있어서 영주권 진행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영어 시험을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간호학교에 와서 다시 편입을 해서 학위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반 정도를 더 공부를 해서 미국 간호사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영어 시험을 면제받게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